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3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론편 꼭지로 하나 골랐는데요. 며칠 전에 LCM 개발이 완료됐다. 예, 그 말은 이제 양산을 하면 된다. 양산하고 배치하면 된다 이거죠. 예,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 LCM이 사실 실물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예. 예전에 한 보여줬던 거는 제가 봐서는 LCM이 아니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 보면 시험 발사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다. LCM과 관련해서는. LCM2는 한 번 공개가 됐다.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외국 무기, 특히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는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왔죠.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국방력을 신장하면서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그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거고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인맥과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더 국산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뭐 아덱스나 또 DX 코리아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웬만한 무기 체계는 그들 걸 밀어 넣으려는 많은 작업들이 있었고 그들이 뒤에 보면 국방장관의 입장들을 봤을 때 뭐 사드 추가 배치라는 끈을 물고 들어온 거죠. 예. 이 정부 핵심 세력이 그 세력들과 동조하고 있다. 예, 이런 건 뭐 예전에 파기됐던 내용들인데, 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LCM의 이제 성능을 감안할 때 LCM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 환경, 외교적인 환경을 봤을 때 동북아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예전보다. 그렇게 됐을 때 LCM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이 패색이 짙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극 체제에서는 그 밑에 가서 형님만 잘 부르짖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극화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줄을 어디 서야 될지 모르고 절대적인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은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 안주했기 때문에 그 무기 시장이 지금 침체돼 있어요. 연구 개발도 그렇고 미국도 같은 이유로 지난 20-30년간 침체돼 있었고 절대 무적의 병기 같은 뭐 F-35나 기타 등등 이런 것만 몇 개 살아남았지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서방권에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LCM도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뭐 국방 산업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그런 이야기들 한번 쭉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KBS 뉴스에 나왔죠. 5월 25일 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제목도 지금 이제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뽑은 거죠. 북한 미사일 더 빠르게 요격. 북한 미사일만 요격하려고 했느냐? 아니다. 예. 제가 봐서 가장 먼저 요격을 해야 될 대상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중국이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이 미사일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기색이 역력히 보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예. 한국형 사드다. 이 말은 맞지요. 그래서 사드를 밀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국과 미국과는 척을 지고 중국과 친해진 문재인 정부라고 욕을 하면서 표를 받아서 됐죠. 사실은 반대죠. 예. 그 LCM 말씀드린 개발 완료됐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농간 더하기 그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한 몸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조금의 실수만 했어도 다른 데 기회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성능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해외 경쟁 체계보다 하자가 있으면 못 미치면 큰 불이익이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피말리는 세월을 보냈다. 지난 한 2년간.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다뤄봤습니다.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KBS 뉴스 방송에 나온 건데 25년 양산. 지금 이제 개발 완료된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딱 맞춰서 완료된 거예요. 24년에. 25년에 양산. 뭐 공장은 준비가 돼 있죠. 이제 LIG에 저 김성도 쪽에 공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28년에 이제 배치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저 배치는 이게 사정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한 4포대 정도 배치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추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접한 내용이에요. 4포대 정도면 충분하다. 예. 지금 천궁 1하고 천궁 2 같은 경우는 20개 포대씩 있어요. 40개 포대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리고 요거는 4개 포대면 된다. 그러면 이 미사일의 LSM의 사정거리나 이런 것들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자, 요번에 양산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LSM이 지금 아무도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KBS에서 산 자료 화면은 LSM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LSM은 비밀 무기예요. 공개된 적이 없어요. 레이더도 모델이나 CG만 공개됐지 실제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LSM은 2가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탄도탄용,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탄도탄용 미사일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L7은 2가지 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항공기용도 같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교전통제센터, 발사대, 발사 차량, 발전기 차량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가급적 천궁 모델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천궁 1 때 있어서는 대응 고도라는 측면에서 그건 이제 러시아와의 기술 제휴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대응 고도라는 면에서 패트리엇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천궁 2에 오면 패트리엇과 동등 이상이 돼요. 예, 성능과 가격까지 포함하면 동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능도 전혀 미칠 것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UAE나 사우디 같은 데서 우리 걸 사가는 거예요. 패트리엇을 이기고.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보면은 경쟁자는 천궁 2 같은 경우에 패트리엇 아니면 이스라엘 미사일이에요.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LSM도 경쟁 상대가 비슷해요. LSM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에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가 단종된 것을 확인하고 에로 3를 생각할 정도로 외국 무기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에로 3 미사일을 미국이 레이시온이 같이 이제 발을 담근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로 하자고는 주장은 예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미국은 사드밖에 없는데 사드는 단종됐고 지금 배치된 미사일 숫자는 적어요. 사드는 개량된 적이 거의 없어요. 즉 경쟁자가 하나 더 없어요. LSM으로 오게 되면 서방권에서 뒤에 유럽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현재 주력 미사일들은 우리 미사일들을 못 따라온다.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궁2를 사가지고 간 UAE, 사우디 같은 나라를 필두로 그들은 당연히 LSM으로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자,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대응 고도가 40에서 60km고, 요거는 현재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못 미치는데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LSM2를 개발 중이다. 아까 LSM2 말씀드렸죠.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미사일은 LSM2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유일하게 공개된 LSM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미사일과는 달라요. 좀 이제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요게 적절해요. 천궁2만 하더라도 대응 고도가 40k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30km 넘어서면은 공기의 밀도가 지상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탄력만 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40km고, 자, 천궁2는 40km고 LSM은 70km면 30km 사이고 공기 밀도가 1%밖에 안 되는 곳인데, 좀 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스트를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탄두부하고 로켓부하고 비율도 달라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M은 실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마 CG로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비밀리에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방사청에서 이제 소개 자료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아니,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나왔던 사진하고 같아요. 이 비율이에요. 저 뒤에 부스터만 붙은 게 좀 달라요. 저 부스터의 굵기가 이 몸통의 굵기랑 똑같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미사일 보관함에 넣기 위해서. 그리고 저 굵기는 지상용보다는 해상용에 지금 훨씬 중요해요. 해상에서는 수직 발사관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공간이 제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엄격하게 계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미사일도 실제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고 CG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포대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도 지금 전혀 비밀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LCM2도 개발 중이다. 예, 28년도에 완료 예상이다. 예상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대응 고도가 이 KBS 보도에서는 150k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접한 자료를 보면 210km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사드는 개발된 지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 체계가 K2 같은 거, 다른 모든 무기 체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 수준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의 동등 이상이에요. 그 탄력이 더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따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0km는 우리가 일부러 불필요한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드랑 같이 매겨놓은 거라고 봅니다. 사드 개발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우리 고체 연료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같은 크기에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작은 크기에 멀리 가야 되죠, 미사일이. 특히 함정용은 그래서 210km라는 저 부분에 우리 목표치에 가깝다. 아니면 저거 이상일 수도 있다. 저게 우리 최소치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드가 개발된 연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23년 5월 달에 처음 시험했을 때 대탄도탄 시험을 했어요. 예, 했고, 우리 이제 모의 탄도탄 역할을 해준 거는 에이테킴스 같은 류의 우리 지금은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우리 천무에서 발사하는. 그걸 이제 교추시킨 거죠. 예. 그때 보면은 탄두부와 로켓부를 구분해서 맞출 수 있다. 이게 적외선 탐색기거든요. 예. 그 정도 알고 있어 상당히 정밀하구나. 예. 자, 제가 이걸 왜 대탄도탄이라고 추정하는지는 뭐 다른 많은 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는 날개가 없어요. 대항공기 유도탄은 날개가 있어요. 왜? 고도 30km, 40km 이하이기 때문에 공기의 마찰을 이용해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도가 40km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척추력이나 뒤에 벡터링을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날개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탐색기도 대기가 없는 곳에서는 적외선 탐색기가 훨씬 유리하고 대기가 많은 곳에서는 앞에 이제 그 능동 탐색기 말입니다.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레이더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LCM의 그 두 가지 미사일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네. 자, 이게 예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보여줬던 사진이고 저기는 추정치가 있는 겁니다. 폭이 가장 두꺼운 데가 한 40cm가 채 안 돼요. 예, 40cm가. 뒤에 거는 이제 전개형 플레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벌어져 있지만 사실 미사일 안에 죄송합니다. 캐니스터, 미사일 그 보관함에 들어갈 때는 접히는 거죠. 이렇게 발사되고 나면 쭉 펴지는 거죠. 요게 ADD에서 방사청에서 보여준 요 사진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스트가 조그만 게 붙어 있는 셈이에요. 자, 요거는 앞에는 당연히 직격 충돌체예요. 대탄도탄용은. 그리고 부스터가 있고 그 다음 로켓이 있어요. 저 로켓이 분리가 돼요. 부스터 분리된 다음에 로켓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 바깥을 뭐 나가기 전인지 나가는지 훈지까지 30km 언저리에서 분리돼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앞에 탄두부만 날아가게 되죠. 예. 자, 이거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길이가 3.74m. 전체 길이가 잠깐만요. 3.74m 넘겠네요.
6m 가까이 되죠. 6m. 예. 여기다가 이제 뒤에 부스터가 붙었으니까 한 7m, 8m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KVLS2에 가야 되는 그거거든요. 지금 해상용 개발 중이니까. 예. 자, 그다음 대항공기용은 딱 보시면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비슷한데 날개가 좀 많죠. 뒤에도 플레어가 아니고 날개죠. 이거는 이제 공기의 마찰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예. 자, 두께는 살짝 얇은데 앞에도 또 날개가 달려 있죠. 예. 자, 저 위에는 레이더가 탐색기고 이 밑에는 뭡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탐색기가 붙어 있고 또 대항공기용 안에 폭약이 들어 있어요. 폭약과 더하기 강철 심 같은 게 들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가 적기가 있는 방향으로 폭발을 시켜서 그 강철 심이 정해진 방향으로 쏴서 날아가서 격추가 되게 돼 있는, 즉 폭발과 안에 파편이 엄청나게 강력한 파편이겠죠. 그게 혼합된 형태고 대탄도탄용은 직격인 거예요. 직격. 예. 자, 그래서 아까 뭐 밑에 대탄도탄용은 그 대응 고도를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대항공기용은 전혀 지금 언급이 없죠. 제가 봐서 사거리가 300km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LSM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일부 지금 우리가 해당 미사일이 없으니까 지금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 급에는 SM6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SM6보다 우리 LSM 대항공기용이 스펙이 떨어지면은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SM6를 사야 된다고 엄청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M6보다 스펙이 더 나아야 돼요. 기술적으로 당연히 성능이 전반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당연하고 그 다음 뭐 가격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국산이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천궁1처럼 이게 지금 안 먹힌 상황이에요. 지금 액면이 더 훌륭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M6가 주장하는 사거리 300km를 넘을 거라고 저는 감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천궁에 뿌리가 됐던 러시아 미사일들을 보면은 그게 개선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크기는 안 변하면서 그 최신 개발형이 사거리가 150km 정도로 잡히고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미사일이거든요. 우리 천궁2 다음 천궁3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천궁3가 아마 사거리가 150km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SM은 SM6보다 무조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0km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게 LSM이라고 어느 보도에서나 저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저거밖에 공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감히 저게 LSM이 아니다. 저는 LSM2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오른쪽에 이게 22년 2월에 시험 발사를 했어요. 저거를. 그때는 사실은 LSM은 개발이 거의 끝났을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때 시험 발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는지 대응 고도에 제대로 도달되는지 아주 초기적인 시험 결과를 테스트한 거거든요. 초기적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한 거예요. 실제 제대로 날아가느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LSM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을 여러 해 전에 했겠죠. 그래서 이 LSM이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ADD에서 방사청에서 보여준 그 비행기 왼쪽에 있는 그 LSM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실루엣이 안 맞아요. 오른쪽 거는 부스터가 몸통에 그냥 붙어 있어요. 추가 부스터가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탄두 부위하고 이거는 1단, 2단, 거의 한 3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강력한 미사일이다. 오른쪽의 것은 22년 2월 달에 실험한 이것은 저는 이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을 때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극초음속 미사일도 공개됐었죠. 그때. 우리가 LSM2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LSM2 정도를 준비하게 되면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너희들의 기지도 지켜줄 수 있다. 이것은 사드보다 훨씬 나은 미사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종전선언의 마지막 불꽃을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때 좀 있다가 바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미국이 총전선언 카드를 버리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년 말 그때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는 것을 또 알렸죠. 채 준비도 안 된 거. 그것도 개발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너희들 다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준다. 우리는 중국 코앞에 있고 우리 한반도 전체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우리가 불침 항모가 돼줄게. 너희 못 만드는 무기 우리 다 가지고 있어. 너희 우리한테 무기 사가지고 가야 돼. 이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전혀 다른 미사일이죠. 오른쪽에 미사일은 부스터가 몸통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기존 사드 미사일 형태에다가 뒤에 부스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발진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 흘러나온 이야기로 보이는 최대 대형 고도가 최소 210km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미사일의 형상을 봤을 때. 그리고 사드가 개발된 시기 수십 년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고체 이렇게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탄력이 붙어 있고 미국은 기술이 계속 끊겨 있어요. 패티라도 개발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인력이 아마 사드를 개발했던 인력은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다시 만들려고 그래도 사드만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은. 거짓말 안 붙여요. 정말입니다. 예. 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 이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악조건, 윤석열 정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그 검어머리 외국인들이 활기를 치는 그 상황에서 이걸 해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 연구진이. 목숨 걸고 했다고 봅니다. 저는 병 나신 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이 나셨더라도 잘 됐기 때문에 병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병 나고 일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그 관련된 분들이 중에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해내셨으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드릴 수도 있지만 신의 가호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보죠. 이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LSM2 이야기 보이죠. 처음으로 KBS 요번에 공개가 된 거 2028년까지 개발한다고. 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계속 눌러 담아서 비비 틀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SM6 우리 미사일 없으니까 조금 사줄게. SM3도 조금 사줄게. 요 정도 선에서 타협된 거예요. 우리 전체 체계를 싹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포기했다고 봐야 돼. 이제 우리 걸 자랑해야 돼. 이제는 미국한테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아니 새로운 정권을 잡았는데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들 중에 동무가 이런 이야기를 청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국정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이걸 팔아야 돼. 그렇게 상황을 돌변시킬 수 있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발진들이다.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들 진짜 꼼꼼하게 했다. 여러분 외국의 무기체계 개발하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계속 돈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죠. 그 사람들의 입장이 뭡니까? 개발자들은 응? 국민들 우리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있고 나밖에는 대안이 없잖아. 뺏자라식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마음가짐. 이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덤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이걸 북돋워야 된다. 고비를 넘겼다. SM6도 최소화될 것이고 SM3도 만에 하나 도입한다.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계약 취소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최소화될 수 있다. 예. 또한 LSM이 제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KDDX급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됐다. 또 LSM 해상형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는 미국제 수직 발사관 MK41을 다 뽑아낸다. 국산으로 다 대체하게 된다. 그러면 SM6나 SM3 입지는 더더욱 줄어들 거예요. 자, 우리도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 정도 비용 몇천억 쓰는 거는 괜찮아요. 액땜이에요. 윤석열 정부 맞이해서 이것이 KAMD가
미국의 MD로 편입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거기 필요한 수많은 미사일들 자기들이 다 팔 수 있으니까, 레이더, 함정까지 다 팔 수 있으니까 수십 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몇 천억 정도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기회, 우리 정치 외교적인 우리 입장이 강고해지고, 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수출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치 외교적인 힘이 된다.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게, 그런 무기를 너희한테 팔아줄까 말까가. 네. 자, LCM2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왔죠. 28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이고, 대응고도가 150km 된다. 이 말은 사드를 대체한다는 것이고, 실제는 저거보다 훨씬 훌륭한 미사일이 나온다. 대응고도 면에서 저것은 높다. 자, 저렇게 되면은 거의 분명히 LCM2를 개발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은 한국판 SM3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 대응고도 500km도 되는 거. 그래서 저고도 위성 정도를 격추시킬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저고도 위성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숫자도 많고, 즉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전역이 확보가 됩니다. 즉 중국의 해상로, 중국의 핵심 지역, 일본의 핵심 지역,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그 레이더 정보만 가지고도 그냥 육상에서 미사일 발사해도 되고, 대공 미사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나 서해는 우리 대형 구축함들이 놀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양 함대용이고, 우리 동해나 서해 남해는 호위함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위에 실시간으로 항상 저궤도 위성이 뜨기 때문에 몇 개 격추당해도 상관없어요. A사 레이더랑 똑같아요. 새끼 레이더 몇 개 고장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 수십 개 떠 있는 위성 몇 개 떨어뜨려도 우리 실시간 감시 능력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 레이더, 지상 레이더, 함정 레이더. 자, 그것들이 다 연동이 되면은 그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지금 현재는 중국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걸 다 한 거예요. 미국한테 계속 보여준 거예요. 너희 못하는 거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한반도가 항모라는 거예요. 항모. 중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가 했으면. 미국 너희 그거 못하지 않느냐. 너희 정찰 위성 이거 해줄 수 있니?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못하잖아. 우리가 해줄게. 네. 함정용 레이더는 최악의 순간이죠. 우리 호위함 같은 경우는 자함, 내 스스로를 지키는 정도죠. 예. 그렇지만 함정 레이더 위에 광역 방공 레이더가 지상에다 설치되어 있고, 거기다 인공위성까지 되어 있고, 조기 경보기가 항상 떠다닐 거잖아요. 무인기가. 그 중에 하나만 잘라내, 하나가 고장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가 파괴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 겹으로 KAM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말한 게 뭐냐면, 우리 KAMD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 예. 이거 너희 MD보다 훨씬 강력하다? 관심 있으면 사가. 우리 MD 들어오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 MD 들어오라는 그런 쉰 소리 하지 말고. 자, 이제 윤 정부도 이제 대세가 기울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LCM이 된 것이고, MSM3 천궁 미사일 3 이게 지금 개발 중인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미사일들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사거리에 150km 정도 나온다. 예,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 그러면 LCM3 나오게 되면, MSM3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 거는 천궁 1, 천궁 2는 각각 역할이 다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또 추가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또 열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은 엄청난 겁니다. 예. 북한? 그때까지 우리 적으로 남아있다면 중국이 현재는 핵심적인 목표죠. 예. 우리 땅에서 중국 본토에, 우리 저기 백령도에서 산둥반도까지 190km밖에 안 돼요. 즉 그들이 뭔가를 쏘면은, 또는 비행기가 뜬다면은 백령도에 있는 우리 LCM이 중국 영해를 벗어나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어요. 중국 내에서 뭐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뭐 지도 보듯이 다 파악이 되고요.
1930년대쯤, 죄송합니다. 2030년대쯤 가서 우리가 초저궤도 위성들이 다 되게 되면 중국은 우리가 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기술을 우리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미국 기술이 와서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엄청나게 반박하겠지만, 우리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게 그래서 동맹관계에 재정립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미국 그게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종전선언의 가치가. 네. 미국 시킨 대로는 안 하겠지만 내가 너희 편이 돼줄게. 우리는 이 정도야. 이렇게 보여줄 거거든요. 자,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엄청나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이에요. 예. 이게 또 거꾸로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핵심 징검다리인 LSM은 엄청나게 비밀스럽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 이종석 국방장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 때 사드 질문을 하니까 그 사드 추가 배치가 공약이었잖아요. 예, 중국이 질질 끌려다녔다고. 근데 사실 중국에 아부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정부예요.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것도 현재 정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꾸로였어요. 왜 전략적으로 미국을 선택했고, 내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걸 보여줬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을 엄청나게 그 미디어에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됐다고 봅니다. 자, 사드를 추가로 사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김명주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가 뭐 미사일 사령부 뭐 사령관을 했던가 뭐 그렇죠. 그리고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했던 사람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사일에 관련돼서는 더더욱 우리 LSM 개발하고 있는 게 사드랑 성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LSM은 생각 안 해요? 왜 사드만 산다고 그래? 훨씬 비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사드가 지금 생산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생산량이 닿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LSM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사드가 안 좋으면 상태가 살 수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에로3를 사겠다. 로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여러분 뚜렷하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뭔지에 대한 거. 예. 우리한테는 이래 거짓말로 점철하고 실제 있어고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속으셨어요. 예. 자, 그리고 23년 5월 30일 날 이때 자, LSM 모습 공개 안 될 수 있다. 진짜로. 격추되는 장면만 보여줬어요. 이때 처음으로 요격한 장면 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왼쪽 아시죠? 방사청장 지금 다른 사람 됐죠? 이종석 국방장관. 제일 오른쪽이 누구냐? 여기가 ADD 소장이에요. 성공하니까 ADD 소장은 H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왼쪽에 두 사람은 머쓱해가지고 순간 식은땀을 흐르는 표정을 짓다가 어색하게 일어나서 악수하고 갔습니다. 이때 실패했으면 우리는 아마 에로3나 뭐 이상한 일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때 보면 얼마나 ADD 사람들이 초조했을까. 이렇게 드라마틱한 저는 화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분이 거기 실무 책임자인 것 같아요. 이진익 단장이네요. 예. 이번 시험 결과 성공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저는 엄청나게 감개에 무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개발 적기에 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늘어났으면 핑계 잡고 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KF-21 시험 비행 성공, 그걸 생방송 안 하고 깔아먹는 것을. 예?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카이 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한 사장으로 대체한 다음에 어설픈 비행 첫 시험 비행 성공 행사를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견뎌낸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양반이. 예. 적기에 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승부에 이긴 거예요. 이분들 훈장 여러 개 줘야 돼요. 연구개발 적기에 마친다.
적기에 못 맞춰도 문제가 됐을 거고 성능이 기존 사드반 못 나왔어도 뭐라고 트집 잡았을 거예요. 그다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자, 그 다음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체계 개발 완료를 선언했지만 사실은 이미 작년 3월 14일에 해상형 개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때부터 다 결정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개발진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이 참 대단한 노력으로 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고 안 되기를 바랬던 이 미사일을 이제는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다니고 판촉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대전환을 만들어낸 그분들의 노고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시장이라는 측면인데 오늘 마침 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 나토가 지금 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전화한과는 좀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주접을 많이 이제 부리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어쨌거나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은 나토의 동쪽이 상당히 약하다. 그 중에 뭐가 제일 부족하느냐? 방공 시스템, 방공 미사일이 제일 부족하다. 우크라이나도 항상 달라고 울부짖는다. 예, 그게 이제 EU 관료가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즉 이 말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기술과 미국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바락 미사일이나 또는 에로 시리즈 그리고 미국의 패트리엇, 미국 패트리엇밖에 없죠 지금은. 그거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유럽 방공 미사일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새로 개발해야 된다. 참 큰 구멍이 나 있다.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나라들이 폴란드 뭐 그 동국권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뭐 LSM은 뭐 당연한 것이고 UAE나 사우디처럼 우리 천궁2에 일단 먼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고 나서 나토 지역에 추가로 배치가 된 방공 미사일은 폴란드에 한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패트리엇 포대 한 개 보내니까 그게 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물자들이 거쳐가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랬다. 즉 이것은 미국도 몇 개 포대를 우크라이나 보내서 싹 날라갔잖아요. 그 극초음속 미사일 맞고 생산이 안 돼요. 신규가 생산이 안 돼요. 이것도 거의 생산량이 끊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 개량하는 정도는 했는데 단박에 생산량이 이만큼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 포대, 두 포대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시다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이 여러 가지 일본과 뭐 계약 협정 맺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레이시온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더 늘리게 해달라. 즉 미국이 생산량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러시아가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러시아판 천무라고 할까요? 장사정거리 로켓탄 거기다가 뭐 초대형 활공탄 같은 거를 쏜다. 그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항공기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런 무인 체계를 막는데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에 지금 여기서는 없는 내용을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전장이 이미 많이 무인화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사 내용 중에 독일은 독일대로 뭐 스카이 쉴드 이런 거 새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게 있고, 프랑스는 이태리와 같이 뭔가를 개발하려고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기술과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기존에 독일과 프랑스, 유럽이 가지고 있는 방공 체계가 이스라엘과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천궁2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 자, 시장이란 의미 이제 좀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이태리랑 같이 개발하겠다. 그게 함정을 지금 공유하고 있죠. 함정 플랫폼을. 그래서 미국의 자기 호위함을
플랫폼을 이쪽에서 팔게 된 것이죠. 또 EU 차원에서 해야 된다. 즉 이것은 뭐냐? 방공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나토의 동쪽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나토의 주력 국가들의 방공 체계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숫자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라 전체, EU 전체에 우리말로 하면 KAMD가 있어야 된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폴란드 같은 나라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방공 체계까지 수입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천궁2 일단 천궁2를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LCM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럼 설레가 중동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왜? 더 훌륭하니까. 이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를 4대를 이제 샀는데 대충의 감시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대를 갖고 있는데 사방을 다 보고 있죠. 일본, 중국,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여기다가 우리가 LSM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LSM은 대항공기용 같은 경우는 300km다. 뭐 탄도탄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적에도 초적에도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24시간 우리 정보를 줘요. 그래 그린파인 레이더가 또 있죠. 그리고 미사일에는 미사일 나름의 LSM 레이더만 하더라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조대왕함 내지는 세종대왕함의 그 레이더보다 성능이 나아야 돼요, 당연히. 왜냐? A사 레이더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더 길 수 있어요. 동등 이상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더 길어요. 시스템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폐사 방식과 A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는 수동형이고 하나는 능동형이니까. 그 친구를 500km 이상 충분히 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뭐 천궁2 레이더도 지금 A사로 개량이 되면 그것도 수백 킬로 될 거예요. 자, 천궁2 포대가 20개, 천궁 포대가 20개, LSM 포대가 4개, 거기다 그린파인 레이더도 4개. 여기도 아주 국산화 될 것 같아요. 해상에 떠 있는 구축함과 호위함들의 레이더, 다 국산화된 A사 레이더. 이게 몇 겹입니까? 몇 겹? 그게 하나로 통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가 들어가서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인공위성이 몇 개 떨어지든 구축함이 격침이 되든 미사일 통제 체제가 박살이 나든 상관없어요. 이빨 하나 빠진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KAMD다. 미국 너희가 이걸 보고도 너희 MD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 고작 미사일 몇 개 팔아먹겠다고? 나는 너희하고 동맹을 하고 싶은 거지 너희의 쫄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걸 실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국 전역 다 커브해. 남중국해 다 커브해. 대만 공격하려고 중국 끼 때문에 우리 다 볼 수 있어. 너희보다 훨씬 빨리 가서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 우리 땅에서 다 할 수 있어. 응?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이죠. 우리 중국 해안 다 봉쇄할 수 있어. 서해를 통째로 막아낼 수 있어. 중국 해군을 상해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할 수 있어. 잠수함도 마찬가지야. 이게 미국한테 내미는 카드예요. 너희가 북한하고 화해해서 남북 소통 되게 해주면은 북한도 너희 편이 돼줄 수 있고 우리가 너희 편에 서줄게. 이렇게 우리가 인도 수준인데 너희 말 듣는 나라로 머물러 있겠니? 그러니까 러시아랑 화해해. 그래야지 중국을 고립시키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걸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털어먹으려고 좀 했지만 그걸 견뎌냈고 그것을 이 LSM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각각 공항을 만들고 있고 우리 공항에 보면 전부 다 미사일들이 다 있어요. 자, 울릉도에 이제 2가지 미사일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뭐 해전은 빼고 오늘 미사일이니까 미사일 이야기만 해보면은 자, 극초음속, 초음속 대함 미사일 돼 있죠. 지상 발사형 당연히 있을 겁니다. 사거리가 최소 500km는 될 거예요.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지르콘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000km로 알려져 있어요. 자,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하면 우리는 동서해를 다 차단할 수 있어요. 중국 해안을 거의 다 차단할 수 있어요. 남중국해 아닌 다음에는. 예. 미국 너희 군신 돌지 않니? 너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7함대를 가지고 이 정도를 하려면 함대가 여러 개 더 늘어야 될 거다 아마. 그러고도 우리만큼 못할 것이다. 왜?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우리를 못 쫓아오니까 미국 너희가. 자, 이것은 여전히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감안할 때 쓰는 카드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단속한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타임에 여러 가지 해보다가 패권국이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나오려는 윤석열을 항상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봤을 때 뭔가 여기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고 미국은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예민해져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